오늘은 고급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몇 차례 더 거기에 그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은 15억을 초과하는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분양가 7천 평당 7천 이상 1억 1억 이상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는 것들이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당 7천에서 1억을 받으려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지. 고급주택을 만들 때는 서울에서 또 청담동이나 삼성동, 서초동 등 일부 지역에서만 고급주택 분양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는 롯데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입지가 조금 떨어지지만 잠실, 송파라는 그 잠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을 설계하는 방법은 좀 더 설비 공간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비가 집중화. 설비가 쓰이는 공간이 뭐죠? 주방 공간, 그리고 화장실 공간, 그리고 이 설비는 아니더라도 가구가 좀 많이 들어가는 공간은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이제 외부 공간, 수영장이나 영화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넓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넓게 해서는 보통 고급주택은 50평형에서 72평형, 전용 72평형, 전용 74평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72평, 74평은 이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세금. 우리나라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중과세 기준. 여기에 수영장 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 245제곱미터를 넘으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중층일 경우에는 275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과세 기준을 안 넘도록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중과세 기준을 훌쩍 넘어서 100평, 150평 이렇게 나는 세금을 내더라도 최대한 넓은 데 살고 싶다 하는 수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300억에 분양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죠.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는데, 이런 주택들은 대부분이 29세대 이하로 맞춥니다. 그래서 30세대가 넘으면 이제 공개 분양을 해야 되고, 공개 분양을 하면서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야 되지만 29세대 이하로 하면 공개 분양도 해당이 없고, 건축법에 의한 이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주택법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교정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내가 책정하는 가격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책정하는 가격이 팔릴 만한 서울의 청담동, 삼성동, 서초동 요 지역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롯데 시그니엘처럼 완전히 호텔식 서비스가 된다거나 하는 특이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공간 넓게, 아까 제약이 있었지만 요런 제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면적을 만드는 방법은 테라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의 지붕을 이용해서 위층이 사용하는 거죠. 이 위층이라 그러면 아래층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아래층이다. 그러면 아래층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테라스. 이만큼의 외부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고급 주택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고급 주택을 일단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왜 고급 주택을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걸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 좋은 게 뭔지를 알아야 그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유홍준 씨가 했던 말이죠. 유홍준 씨. 그래서 많이 알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고급주택을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 서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고급주택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